정청래 대표가 우리가 알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냉정한 분석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당원들의 마음, 민심이라는 것이고, 이 민심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 때 투표를 잘해서 당대표도 잘 뽑고 최고위원도 잘 뽑으면 그 뜻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움직일 사람이라는 거고, 이건 제가 지켜본 바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당내 압박이 너무 심해져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실제로 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딱히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를 왜 지켜야 하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흐름부터 쭉 정리해 보고요. 정청래 대표가 어떤 발표들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누구를 밀어줘야 하는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얼마 전에 홍사훈 기자가 했던 말부터 상기 차원에서 듣고 가겠습니다. 전당대회 때까지 이 싸움이 진짜 더 거칠고 폭력적인 싸움이 계속될 텐데 누구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선거 끝나간 직후에 그때 이낙연은 순한 맛이었다. 그럼 그거보다 훨씬 심하게 싸운다는 매운맛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예, 예. 이낙연은 정말 순한 맛이었다.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기사 보신 분들은 매운맛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재래식 언론이 정청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유박 세력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흐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시계열 순으로 정리하면 어떻죠? 우선 오전에는 이지은 대변인을 친청이라고 몰아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에 빗댔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송에서 나온 발언을 들어보면 취지와 맥락이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뉴박 패널들과 박지원 의원이 김민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만약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당대표를 밀어줬을 때처럼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럴까 하는 걱정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이지은 대변인은 사퇴를 했는데, 이 사퇴를 대놓고 부추긴 게 누구? 이현주의 오른팔인 강득구와 황명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했죠. 그러다가 오후에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하면서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는 것처럼 줄줄이 보도가 됐죠. 아주 MBC랑 JTBC도 신나게 보도하던데, 이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노사모였습니다. 희망돼지 저금통, 노란 손수건, 유쾌한 정치 반란, 특검과 반칙이 없는 노무현 후보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꿈꾸며 노무현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저는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만들었던 지역 경선,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으로 저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시대가 아니었으면 저는 국회의원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통 개파 보스, 낙하산에 의해서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에 떨어졌다가 국회의원에 붙고 다시 컷오프되고 부침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등원 동기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6선 국회의장이 되는데 저는 4선을 했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될 때는 여당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또 야당, 여당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도 해봤고 여당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 2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소 스윙 보터는 있어도 고정불변한 중도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를 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말이 항상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깊이 국민의 마음을 새기는 그런 자세를 항상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해석해 드리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명확한 메시지였는데 정청래 대표의 말은 뭔가요? 1인 1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히려 이걸 반대하는 유박 세력들을 향해 경고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오래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을 정치하는 동안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걸 MBC랑 JTBC 같은 곳들은 신나서 윤석열 박근혜 퇴진 때 했던 말을 한다. 설마 이재명도 퇴진하라는 소리인가? 이런 식으로 읽히게 제목을 달고 있다고요. 왜 언론개혁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날 최민희 의원까지 친청으로 엮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격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던데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원호 후보가 명픽이었는데 정작 정원호 후보와 캠프는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고 이재명 정부와 반대되는 공약들이 패배 요인이었다고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래식 언론들이 저열함을 넘어서 지저분한 플레이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날 저녁에는 또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굳이 청와대와 엮으려는 식으로 기사가 쏟아지던데 항상 이럴 땐 어떤 걸 봐야 한다고 했죠? 그 발언을 한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역시나 청와대 관계자라고만 써있지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미략 타격 문자를 보냈던 국무위원이 누구인지 철저히 숨겨주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지금 흐름을 보면 어떤가요? 그냥 구분하기 쉽게 신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신청 의원이나 스피커들은 방송에 나오는 발언을 스토킹하듯 모니터링해서 이 발언 중에 단어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서 방송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 최근에 이현주가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했잖아요. 보통 사퇴하고 나면 몇 주 정도는 자숙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이현주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퇴하고 나서 더 자유롭게 방송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뷰도 나가고요.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도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신청은 방송 활동을 어떻게든 위축시키는 동시에 뉴박 플레이어의 수장은 사퇴 후 더 자유롭게 방송을 하고 다니고 아직 당 내에 남아있는 황명선, 강득구 같은 니박 강사 오른팔들은 이지은 대변인 사퇴를 부추기고 이런 걸 보면 진짜 니박 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잘 보시면 이낙연이 이재명 당대표를 제거하려 할 때와 현재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쪽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제거하려 할 때가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안 좋은 신호로 보냐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 했을 때처럼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사퇴 압박이 엄청 심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김민석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같이 보낸 박지원 의원도 보세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방송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이걸 보시는 코어 지지층 분들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저쪽에서 저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면 역사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꽤 많은 스피커들이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했는데 이걸 조금 있으면 유박 세력들은 일제히 나서서 역공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거 봐, 유시민 김어준 좋아하는 것들 우리 보고 B그룹이다 뭐다 하더니 이제는 지들이 대통령 욕하고 있잖아. 이거 다 조국 살리려고 이재명 까는 거라니까? 이렇게 나올 게 뻔하지 않나요? 이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처리한다고 하거나 정황과 의심만으로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라 견제하면서 호루라기를 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당원들의 논리와 집단지성을 그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탈당하면 안 되고
되고 전당대회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잘 뽑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지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 사람들은 훨씬 치밀하게 결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건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곧바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침묵하는 게 아니라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당원들의 민심을 전적으로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 유박 세력들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재래식 언론들까지 유박 세력한테 붙어서 떠들면 그게 진짜 여론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속을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유박 세력들이 포진해 있는 현장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재래식 언론이 띄워주는 건 김민석, 송영길, 이현주를 비롯한 유박 세력들이고 어떻게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건 정청래 대표와 그 주변 인물들입니다. 만약 진짜 유박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 픽이라면 재래식 언론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자체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착각할 수 있는 건 맞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역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코어 지지층의 지지도가 중요한 이유인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체감되실 겁니다. 짧게 듣고 올까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밖에서 가면 인기도 좋고 평도 엄청 좋아. 근데 식구들이 진짜 원하는 거 우리 저녁밥 같이 먹는 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안 해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다 잘하는데 식구들에 대해서 차갑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는 못해. 아버지니까. 그러나 이제 아쉽고 속상하고 예, 서운하고. 이제 좀 식는 거예요, 온도가. 네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의 지지 온도가 식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버팅겨주는 힘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막 수백만 명이 조문하고 이랬지만 그 초기에 현대건설이 북한에 보낸 그 4억 달러인가 그 문제 때문에 특검을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을 했고 지대로 다수였으니까 네. 그거를 거부권 발동을 안 하고 수용한 것 때문에 이 코어 지지층이 식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진짜로 코어 지지층의 지지도가 식었냐? 완전히 식지는 않았지만 식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던 순방이 있었나요? 어제 벨기에 총리랑 어떤 회담을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확실하게 정리되셨죠? 유시민 작가가 저 말을 한 게 벌써 3개월 전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실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정청래 대표가 다행히 우리가 생각하던 돌진하는 모습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사퇴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특히 잘 봐야 하는 내용인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떤 걸 발표했냐? 당원들의 뜻이었던 의원총회 생중계에 동의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의원총회가 왜 문제인지는 최강욱 전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 내용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총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반상회 같은 모임을 한다 해도 네네.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듣는 분이 있고 네. 누구 말을 이렇게 눈치 보다가 다수인 쪽으로 가서 그냥 붙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 민주 세력의 본진인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용민 똑같아요? 의원이나 비슷해요? 아니 그게 내가 거짓말하겠어 지금 나도 아니, 해봤다고. 아니 의원 오늘 그만둔 지 좀 몇 년 됐잖아. 심하면 더 심했지. 물어보는 그것도 거야.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얘기하는 사람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경청이나 하면서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내가 그래도 듣고 판단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괜찮아. 계속 쑥쑥쑥쑥쑥 그러면 뒤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마다 가서 이 분위기에서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이게 방향을 그렇죠. 엇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많이 손들고 나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손들고 나가면 에이 또 나가네. 진짜?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그런다니까. 우리끼리 하는데? 민주당끼리 하는데?
이게 2차 검찰개혁안이 나왔을 때인데 이걸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원총회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어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현희, 송영길, 뉴박 스피커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1인 1표제를 흔들고 있죠. 전현희는 1인 1표제 폐지가 아니라 비율을 조정하자는 말을 한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비율을 조정한다는 게 1인 1표제를 무력화시킨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1인 1표제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러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득구도 저렇게 말했었습니다. 어제 비공개 당무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에 보란 듯 1인 1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제 시도당과 전국위원장 선출 방식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거죠. 딱 기사에서도 누가 반대하는지 나오죠. 반청계에서 반발해온 안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셨을 거고요. 누가 당원들을 위해 싸워줄 수 있고 누가 당원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무시하려 하는지도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할 만큼 했다고 하면서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재래식 언론들이 이걸 그냥 두고 볼까요? 당대표를 뽑는 것만큼 최고위원을 뽑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최고위원들 보세요.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이런 사람들을 뽑아두면 당대표가 그만큼 흔들리게 되는 거라서 최고위원도 잘 뽑아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당대회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끝난다 해도 다음 총선까지 1인 1표제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튀어나올 거고요. 이게 안 통하면 그 공격이 이제 어디로 간다? 이재명 정부를 레임덕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건 거의 100%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을 띄워준다는 식으로 엄청 깔아주죠. 이게 그럼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당무 개입 논란, 직권 남용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됐을 때 뉴박 세력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듯 당의 운명은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